챗GPT 시간입니다. 네, 챗GPT4를 이용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자기의 증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챗GPT에 물어보고 이제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이거 예상해 보는 거 좋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거 미리서 알아보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다음은 지금부터 의사 역할을 한다. 의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나 뭐 체온 또는 뭐 지속 시기 등, 이 등이라고 쓰죠. 환자들의 불편 사항을 나열할 것이다. 그럼 그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병명을, 자,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퍼센트를 기록한 빈도순으로, 자, 3개만 나열하라. 너무 많이 나열하면 굉장히 보기에도 힘들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3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후 순으로 각각 나열하라 해가지고 알겠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항상 실제 증상이 있을 경우엔 전문의에게 상담받아라, 이건 항상 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증상만 써볼게요. 자, 이제 무슨 그리고 이 증상이 시작된 것도 한번 써보죠. 간단하게 씁니다. 자, 2개월 전부터 계속 지속되는 마른 기침. 여러분이 만일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그 말하는 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저는 2개월 전부터 계속 마른 기침이 지속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그거 하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빈도순으로 말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러지성 기관지염, 다음에 환경적 요인, 역류성 식도염. 자, 역류성 식도염이 나왔네. 이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거. 네,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하기 쉬운 게 마른 기침일 때 역류성 식도염,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 이게 증상 중에 사실 마른 기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퍼센트가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아까 말하라 했는데 안 했죠. 그래서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퍼센트가 어렵다 하면서도 일반적인 발생 빈도는 제시하겠다. 이게 이제 챗GPT의 특징이죠. 어렵다 하면서도 제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이걸 전부 한번 더 해보세요. 이거 좀 재밌어요. 55 다음에 75입니까?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25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걸 물어보면은 이게 다 100인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없다는 말인데, 글쎄요, 그건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봐보시죠. 그 다음에 2일 전부터 하루에 5번의 설사,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랫배 통증, 그 다음에 구역, 이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60, 25, 10. 이건 몇 퍼센트인가요? 100%가 넘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챗GPT가 오류를 많이 발생시킨다 해도요. 자, 85, 95. 나머지 5% 남아있죠. 자, 급성 위장염이 있고, 다음에 식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공복위랄지 아니면 십이지장 교양이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건 자세히 더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 이건 말을 해주죠.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후까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물어볼게요. 이제 이런 걸 또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제부터 시작되는 몸살, 기침, 발열, 38도 정도. 이제 발열이죠. 그 다음에 오한, 그 다음에 노란가래, 콧물. 이렇게 노란가래까지. 일단 이렇게 노란가래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감염을 나타내는 소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감을 먼저 말을 합니다. 독감. 그 다음에 감기, 상기도 감염이죠. 그 다음에 폐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3개 합치면요 100%가 돼버리는데, 그렇다면 이게 나오는 것은 이거 3개만 있겠느냐. 글쎄요, 그것까지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건 조금 약간 의문스럽긴 해요. 의문스럽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란 가래, 노란을 뺐어요. 뺐더니 인플루엔자가 2번째로 들어가죠. 이건 첫 번째인데 그것만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퍼센트까지. 이 퍼센트까지는 이게 정확히 안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이 챗GPT도 대략을 제시한 거고 이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부터 시작되는 몸살 38도의 발열.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뒤를 다 뺐어요. 이제 오한, 가래, 콧물 이런 걸 다 뺐죠. 기침까지 뺐죠. 즉 뭐냐면 호흡기 증상을 다 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나오죠? 이제 또 감기는 나오고 독감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폐렴이 없어지는 거죠. 기관지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해서 이것을 더해 보니까 이건 딱 또 100% 돼버리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살, 기침, 38도의 발열하고 여기다 기침은 없음을 따로 또 썼어요. 이렇게 이것까지 기침 안 써도 없음이겠지만은 기침은 없음까지 썼는데 그러면 또 감기, 독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가요? 어디 봅시다. 아, 이게 퍼센트가 다르게 나오네요. 네, 퍼센트가 약간 다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침이 없을 수 있음. 이게 또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당뇨의 3대 증상 있잖아요. 네, 이걸 쓰죠. 물을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는다, 소변을 많이 본다 이거죠. 네, 이것이 이제 3대 증상인데요. 이거 하니까 바로 당뇨의 3대 증상이죠. 예, 당뇨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당뇨병 이게 나오고 이게 50%, 당뇨병 전 단계 이제 30%,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합치면 또 100%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이외의 증상은 병은 없느냐? 글쎄요, 그건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일단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일 전부터 시작된 강한 두통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긴장성 두통, 편두통, 이제 클러스터 두통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지속되는 두통 하니까 또 이렇게 긴장성 두통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성 편두통, 과민성 두통, 이제 약물 과다 사용 두통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퍼센트로 이렇게 합쳐 보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95% 정도 되죠. 이건 몇 퍼센트입니까? 네, 이건 80% 정도 돼서 그 이외의 것들은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데요. 네, 그래서 가슴 부위에 답답하다, 음식 삼킬 때 불편함 이런 걸 또 한번 줘봐요.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이죠. 보통 이제 환자들에게서요. 자, 그러면 식도염, 그다음에 식도 이완장애, 식도 역류 질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9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단을 오를 때 숨찬 같은 거 심장 질환을 시사하잖아요. 이럴 때 심장질환이 바로 또 나와요. 이렇게 다 폐질환, 비만 및 운동 부족까지 75%, 이제 9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알아보고 가면 이제 좋은 것이고 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만 더 합니다. 이렇게 1이 심장질환 나왔잖아요. 이거 나오면 더 검색을 한다. 어떻게? 심장질환에 대한 EKG 소견을 제시해. EKG란 말은 심전도죠. 그럼 이렇게 또 나타나요. 무엇이 상승하면 어쩌면 이렇게 또 나오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번 이제 폐질환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3번이 비만 및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폐질환에 대해서는 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씩 물어보면 돼요. 폐질환에 이제 치료 약물을 제시하라 했더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나타내주고, 다음에 비만 및 운동 부족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제시하라. 또 이렇게 나타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물어봐요.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동통이 있다, 수축혈압 이렇게도 물어봐요. 수축혈압이 지금 137인데 이항기 혈압이 100일이다. 그러면 무슨 병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자체가 무슨 병이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고혈압이잖아요. 바로 고혈압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타내 줍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좀 이제 재밌는 것이 이렇게 방문같이 하고요. 어느 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겠냐 이거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A하고 내과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임 하고 또 두통 이러면 무슨 과를 가겠느냐, 또 어떤 병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조금 좀 의문스러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또 신경 같은 이비인후과, 안과가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자, 퍼센트로 제시하라 이렇게 또 답변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는 퍼센트 함께 제시하라 했더니 이 이외 것과요. 정맥류, 전정신경 이명이죠. 네. 좀 다르게 나왔죠, 또 이게.
네, 이러면서 또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지금 그래서 이제 챗 GPT가요. 어쩔 때는 이렇게 굉장히 아까 봤듯이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낸 것 같이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요. 챗 GPT로 한 이런 의료적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물어보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맞는 게 더 뭐 물론 많지만 또 틀린 것도 있다는 걸 이제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참고. 이제 그 참고하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원래 의학 지식이나 의료 지식 있잖아요. 의료 지식 인내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챗GPT는 강력한 힘이 이제 돼주는 것이죠. 예. 마치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 챗GPT에 이제 코딩을 했을 때 힘을 많이 받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러한 챗GPT를 이용해서 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